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반상 위에 티켓 게시판을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혜가 끝난 뒤에 이번 세월호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 묵념이 있을 예정이니 앉지 말고 계속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혜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꽃다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슬픔으로 가득 찬 유가족분들을 위로하는 추모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바로 상가 부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으로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박상천 부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양내원 입학관리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대학 양진수 학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대학의 입시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훈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주얼리 패션 디자인학과 학과장이신 이광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서비스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학과장이신 엄경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테크노프로스 디자인과의 학과장이신 이재환 교수님 지금 오고 계신 중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한자리 모이시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또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참석하시려고 노력한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학과장이신 김문화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디자인학과 학과장이신 김헌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바쁘신 가운데 모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먼저 에리카 캠퍼스 부총장님이신 박상천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에리카 캠퍼스 디자인대학 정시 신박전형 입시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다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을 텐데요.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에리카 캠퍼스는 한양대학의 서울 캠퍼스와 함께 한양대학을 이루는 두 축입니다. 작년부터는 에리카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와 이제 별개로 완전히 예산까지 다 독립을 해서 분리를 해서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캠퍼스는 여러 가지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산학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동안 추진해온 특성화로서 추진해온 그러한 대학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디자인대학은 서울에는 없는 에리카만의 특성화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과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대학의 힘이 사실은 우리 에리카의 힘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캠퍼스에서는 중요한 그 대학의 중요성을 중요한 대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 전국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 대학의 입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마음에서는 부담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좀 잘 해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바뀐 그 입시 실기평가 방식이 이제 아마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인 이제 설명을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그 설명을 이제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 그 제자분들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선생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나서도 한번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은 우리 에리카 캠퍼스 한번 쭉 산책도 하시고 한번 돌아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좀 안내도 해서 한번 우리 에리카 캠퍼스 한번 쭉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예술적 영감도 얻으시고 하고 그렇게 좀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까지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대학 학장님이신 양진수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디자인대학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입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참 여부를 이렇게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른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멀리서 와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거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디자인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관심 그리고 입시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정하고 나서 혹시라도 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요. 또 많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편의가 좀 미비하면 어떡하나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날씨도 또 쾌청하고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큰 불편 없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려는 정보 저희가 충분하게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입시 설명회 끝나고 나서 그 질의응답 시간에 좋은 많은 질문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말씀, 인사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 디자인대학 소개와 더불어 입시 설명회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디자인대학 홍보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입시 설명회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보는 좀 줄이고요. 입시 설명에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렵게 정말 먼 데서 와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디자인대학 소개를 좀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대학은 2013년도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대학은 1983년도에 네, 1983년도에 신설이 되어서요. 현재 5개 학과, 2013년도 현재 5개 학과로 개편이 되면서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디자인대학의 많은 발전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가르치셔서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디자인대학은 2012년도 디자인 학문 분야 대학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최우수 대학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2012년 이후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저희가 배출하는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대학에서는 그 디자인 공학 연계 전공이라든지 디자인 경영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유수의 외국 대학과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디자인대학 지금 여기 정문에서부터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그림으로 좀 사진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디자인 연구관과 디자인 교육관, 디자인 문화관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저희 디자인대학 앞에 전경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네, 저희 디자인대학 현재 신규 5개 학과가 융복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얼리 패션 디자인 학과는 그동안에 금속 디자인에 들어있던 주얼리 부분하고 섬유 디자인에 들어있던 패션 부분이 융복합을 이루어서 주얼리 패션 디자인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서피스 인테리어는 섬유 디자인과의 서피스 디자인 부분과 산업 디자인에 들어있던 환경 부분, 인테리어 부분이 통합을 해서 서피스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 프로덕트 디자인 학과는 산업 디자인 학과를 좀 더 저희가 공학 연계한 그러한 학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테크노 프로덕트 디자인 학과로 명칭을 개편하면서 새롭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는 예전에 시각 패키지 디자인 학과였는데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학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상 디자인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디자인 학과 한 분야보다는 요즘 한류와 모든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세계에 여러 곳에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학과로 좀 넓게 저희가 개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얼리 패션 디자인 학과에서는 손끝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러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미래 디자인을 선도할 독창적인 주얼리 패션 디자이너를 육성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고요. 4명의 교수님이 지금 지도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서피스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는 공간 문화 디자인계를 주름 잡는 매력적인 그러한 서피스 인테리어를 창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내 공간과 환경 디자인의 융합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3분의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공모전 그리고 실기대회 이런 데 나가서 현재 저희가 1년에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 프로덕트 디자인 학과는 창조적 마인드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학생들에게 부여하면서 인재가 자라는 곳으로 학생들을 지금 6분의 교수님께서 지도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역시 학생들의 작품이고요. 네, 진로 분야입니다.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는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세상을 사로잡다. 정말 세상을 사로잡는 그러한 디자이너가 육성이 되는 곳이고요. 네, 지금 5분의 교수님들께서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진출 분야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좀 개편이 된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학과에서는 세상 그리고 미래와 소통하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네. 네 분의 교수님께서 현재 연구와 지도에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디자인대학 소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학과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개편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디자인대학에서 이렇게 새롭게 입시를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행 입시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과대학에 입시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입시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지금 현행 입시가 병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식화된 입시 미술이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입시 미술 학원과 대학교 디자인 교육 간의 괴리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미술과 디자인을 많이 공부를 하고 오면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또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힘들어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좀 현행의 문제점으로 좀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디자인 쪽으로 너무나 포커싱을 맞춰서 학생들을 입시를 지도하다 보니 기초 소모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현행 입시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저희 대학에서는 좀 더 훌륭한 그런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입시를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입시 문제점을 좀 올림픽 경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약간의 그 예시를 한번 반복적인 훈련만을 통한 암기식 공식화된 걸로는 더 이상의 점수를 낼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학생 개개인의 그 감성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으로는 조금 지금의 그동안에 저희가 해오던 그런 입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대학에서 그동안의 사고의 전환과 발상과 표현의 두 가지로 입시를 치루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시 유형의 사고의 전환은 현재 수도권 대학들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인 유형으로 판단되어서 현행 유형으로 그냥 시행하고자 했고 작년과 올해도 역시 사고의 전환 입시는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발상과 표현은 아까 지적한 모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변별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학생들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발상과 표현을 좀 제외하고 새로운 유형의 기초 디자인으로 입시 유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변경안을 내면서 사실 여기 지금 참석을 하셨겠지만 입시 미술 그 원장님들 모셔서 좀 입시 설명회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 기초 디자인 입시 그 개발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전국에 계신 사실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는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과 기초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의 기초 조형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표현력, 응용력, 탁월한 색채 활용 능력, 그 다음에 구성 능력, 이러한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선발해서 저희들이 정말 훌륭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디자이너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좀 저희가 선발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그 조형미술 실기대전 올해는 7월 23일부터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입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학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입시와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겨루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공부해온 바가 맞는지
확인할 기회도 드리고요. 또 저희 에리카 캠퍼스 방문해서 한 번씩 같은 환경에서 입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텐데요. 저희 입시 유형에 대한 설명은 저희 지금 그 입시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성훈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성원입니다. 네, 예, 저희 그 한양대학은 사고에 전환하고 올해부터 기초 디자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발상과 표현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 대학의 5개 학과에서는 사고에 전환하고 기초 디자인을 획일해서 볼 수 있겠고요. 사고에 전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켄트지 3절에 5시간, 또 기초 디자인은 좀 조회가 좀 더 큽니다. 4절에 2장으로 나눠져서 3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고의 전환은 뭐 지금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시 문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조형미술 실기대전에서 나왔던 문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쪽은 제시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한쪽은 제시어가 학생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소묘 같은 경우는 제시된 사물의 형태, 질감, 조명에 적절한 표현을 해야 된다가 이 평가의 중점 사항이 되겠고요. 또 디자인 분야는 제시된 사물을 꼭 활용을 해야 되겠죠. 사물을 활용해서 제시어의 의미를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했는가가 이 평가의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는 소묘하고 디자인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들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기초 디자인은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디자인, 제일 중요한 기초 디자인인데요. 저희가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많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아직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 사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초 디자인은 자유라는 것과 제한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유는 이제 소묘 부분, 표현과 응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색채와 구성 쪽은 이 제한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표현과 응용 부분은 제시된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제시된 이미지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표현한다라는 것이고요. 색채와 구성 쪽은 제시된 주제의 의미를 면 문화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면 문화를 통한 구성 및 색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기초 디자인은 2장으로 나눠서 이 용지가 2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제시 이미지하고 제시 주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형미술 실기대전을 한번 처음 이제 입시 전에 시행을 해보니까 이 두 개를 사고의 전환하고 이제 같이 제시 이미지를 이쪽에 반대편에도 똑같이 거기 있는 사물을 이용해서 그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제시된 주제의 의미하고 맞다면 이 제시 이미지를 활용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고의 전환하고 똑같이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과 응용의 이 평가 중점 사항은 소묘 능력하고 사물의 활용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 디자인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초적인 이제 묘사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이 발상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 표현과 응용의 평가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작년에 저희 조형미술 실기대전에 나왔던 이 표현과 응용의 제시 이미지입니다. 나사하고 샤워 호수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 두 가지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작년에 학생들이 그렸던 것들이고요.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나사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 학생도 있고요. 용지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제시된 이미지를 잘 그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안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뒷부분은 나사를 굉장히 크게 그렸죠. 저 크게 그리는 동안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색채 구성 쪽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시간 안배와 더불어서 잘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이미지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비슷한 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봉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걸 아마 학생이 아이디어로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이미지가 뒤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잘 적절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도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탱크의 모양을 지금 학생이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디어가 아주 뛰어나기도 하고 이전 것처럼 이렇게 좀 두서없이 산발되어 있는 화면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 좀 더 집중력이 있고 또 아이디어가 정확히 보이는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시간상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은 열쇠하고 OPN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작년에 저희 실기대전을 시작을 하면서 1시간 이내에 저희 문제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이 낚시 바늘 같은 그런 느낌의 열쇠고리가 걸려있는 이런 아이디어 생각보다 좀 간단하고 표현도 아주 심플한데도 비교적 잘 표현이 된 그림이 아닐까. 또 이것은 뭐 오핀의 앞부분, 또 뒷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표현을 잘 했는데 조금 이제 산만한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이가 크기 때문에 집중된 모습으로 표현을 아이디어를 전개를 하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오핀의 그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생각보다 기초적인 이 묘사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표현이 짧은 시간 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도 아이디어가 참 좋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이런 오핀을 좀 폈을 때 또 핀과 핀 사이에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게 있고요. 꼭 입체감이나 공간감을 표현했다라기보다 뭐 이런 형태로 평면처럼 보이지만 이런 형태로 그려낸 그런 잘 그려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뚜껑하고 와인 터가 되겠습니다. 뭐 학생들이 일단 이 제시된 이미지를 보면 일단 뭐 실물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물에 가깝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람의 얼굴 모양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근데 아마 다들 학생들 지도하시고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도상으로 가장 좋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요.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큰 모습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5시간 안에 2가지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장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도는데 실기대전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얼굴 모양, 웃는 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밑에 보여지는 그림자 처리까지 또 이 스틸의 이 느낌이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이 된 그런 이미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실기대전 있기 전에 저희가 학교에서 좀 준비를 했던 것인데요.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을 때 학생들이 사고의 활용 능력으로 해서 뭐 이런 형태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뭐 강아지 풀하고 나비가 있을 때 그리고 이런 형태로 거의 이 강아지 풀숲 사이에 이렇게 뭐 나비되어 있는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준비했던 것들 그냥 사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험 때 나왔던 표현과 응용의 어떤 유의사항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시된 사물은 모두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한 2가지나 3가지 또 학생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제시물은 아마 소품이 굉장히 좀 작은 걸로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사물은 조립, 크기 변화, 중복 사용 등이 가능하다. 아마 사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이 크기 변화, 중복 사용 이런 것들이 아마 학생들이 알아서 잘 표현을 하고 있던 것 같고요. 제시된 사물 이외의 사물은 표현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시한 이미지 이외의 것들은 절대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사고의 전환 준비하다가 또 기초 디자인으로 또 옮겨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는 세로 용지를 세로로 그리게 되죠. 접어서 쓰기 때문에 근데 이 기초 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쓰게 됩니다. 2장 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미소양자는 동시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연필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고 학생들이 이렇게 문의사항이 많이 오는데요. 요새 전동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는 뭐 전동 지우개가 됐든 일반 지우개가 됐든 어떤 것이든 사용이 가능하다.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잘못된 예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이미지가 잘못됐거나 못 그려서가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시된 이미지 이외의 것들을 활용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그렸다고,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이 호스하고 나사 이 부분 두 개를 줬는데 중복 사용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근데 원래는 여기서 물이 나오겠죠. 그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데 저희가 제시한 것은 이 두 개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물 표현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그 입시 평가할 때 어떤 표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시된 이미지만을 활용한다라고 저희가 부여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핀하고 열쇠를 가지고 활용한 아이디어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신발처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평가위원들이 볼 때 이것이 요 열쇠 헤드 부분이 아니고 좀 다르게 느껴진다면 아마 그런 쪽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 입시 이 유형을
단과대학에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그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시된 이미지의 어느 부분까지 과연 활용을 할 것이냐, 이제 중복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을 쭉 폈을 때 나오는데 머리 쪽이 없죠. 머리 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시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충분히 이 정도면 제시된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아마 보셔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병 뚜껑에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제시된 거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지 여러 가지 숫자랑 이런 걸 널도 그려놓고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표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색채화 구성이 되겠습니다. 색채화 구성은 원근법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 중점 사항은 창의적 발상, 면 분할을 통한 표현, 입체적 공간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법 기반의 어떤 다양한 시점을 기본적으로 좀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저희가 이것을 기초 디자인의 색채 구성을 기획을 할 때 중등 교과서, 미술 교과서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 배우던 것들이더라고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중학교 때 뭘 배웠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다 미술 교과서에 있더라. 근데 보니까 여기서 창의적 아이디어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시 주제를 부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할까에 대한 그런 자신만의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가 노출이 돼야 되겠고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실행화 시킬 때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그 이미지나 느낌이 전혀 달라지겠죠.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시점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표현되어지는 그림은 전혀 다르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입체적, 공간적인 어떤 그런 균형의 표현 능력이 보여져야 되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면 분할을 통한 조화로운 입체 배색에 의한 미적 표현 능력을 저희가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한번 준비하느라고 아마 소묘 같은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색채 구성 쪽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걸 학생들을 좀 시켜봤더니 다 처음이라 좀 힘들어해서 일단 이 쌤 쪽에 소묘 쪽에 있었던 걸 갖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면 분할은 무조건 면 분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쪽으로 색깔이 조화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아마 이 정도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지금 같은 느낌, 컬러를 바꿔서 구도를 좀 바꿔서 표현해 보시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좀 시점이 좀 많이 적용이 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주제가 식탁 위의 모습이다, 아니면 탁자 위의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탁자 위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것처럼 손님이 많이 와서 컵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발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조금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표현할 때 주민, 주마을 좀 앵글로 보면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잘려도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면 분할 같은 경우도 아마 이 이후에 보여드리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런 느낌의 면 분할도 아주 면을 많이 처리한 건 아니죠. 근데 좀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이제 뒷부분에는 좀 사실적인 어떤 면 분할이 있는데 이런 형태도 좀 많이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위치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 이런 형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이 색채 구성 같은 경우는 이 제시된 이 문제가 나타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사물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거 만들기 전에 좀 고민을 했을 때 모습인데요. 책상 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책도 놓여 있고 책꽂이도 놓여 있고 여기 필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학생은 이 책상에서 장난치느라고 이 불펜에서 스크린도 빼놓고 그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부분을 잘라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면분할이 돼 있는 겁니다. 면분할이 꼭 직선만이 아니고 곡선이라도 정확하게 면이 단계별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 학생한테 한번 시켰을 때 책상 밑에 모습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멀티탭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좀 넓은 형태로 사실적으로 이 면분할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느낌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상 위의 모습을 표현해보라 했더니 이런 형태로 아이패드 같죠? 아이패드 같은 뭐 이런 것들, 또 이어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면분할만 통해서 충분히 표현이 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교육미술대전에 나왔던 작품인데요. 구도상으로는 썩 좋다고 표현이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면을 분할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현과 음영하고 색채 구성이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소묘 부분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색채 구성에서 그 주제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사과의 전환처럼 이 소묘에서 제시됐던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책상 위의 모습, 아마 작년에 나왔던 주제죠. 책상 위의 모습인데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도도 잘 했고요. 좀 아쉬운 것은 다양하게 색채가 표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도 이런 형태로 지금 면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유리컵처럼 그런 식으로 면분할을 통해서 색채를 표현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그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과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채화 느낌이나 이제 그런 물감을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희 지금 색채화 구성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칠해진 형태가 좀 필요한데 시간상도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왕 컬러를 칠할 때는 아주 깔끔하게 칠해지는 것이 오해 소지가 없다. 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것도 좀 이제 처음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면분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면분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혹시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분할을 정확하게 구단해서 채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면분할도 잘 되어 있고 입체형 공간이나 또 시점의 표현이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에서 어느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그다지 중요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좀 더 많은 부분이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채색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아주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면이 아주 깔끔하게 다 칠해져 가지고 조금 보여지는 것이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컬러풀하고 또 면분할도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책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색채와 구성에 가장 문제가 좀 많을 수 있는 분야인데요. 이 제시된 주제의 의미를 면 분할을 통한 구성 및 색채 하시오라고 아마 제시어가 나가면 주제가 나가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라데이션이라는 이용한 표현들과 이게 아마 올해 초에 나갔을 겁니다. 그 분분한 것들이 이제 그라데이션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라데이션인가? 아마 그라데이션의 의미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겠고요. 이 종이가 크다 보니까 여백 처리는 자유, 칠해도 되고 채색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색채 표현 가능한 모든 재료를 허용한다. 단 입체적 이 첨가 재료는 불허한다. 종이에 뭘 붙이거나 하는 것들은 불허하고요. 나머지는 모든 색채 표현 가능한 것 수단은 사용해도 좋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색채 구성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자를 사용하는 학생도 있고 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데 칠하다 보니까 똑바로 칠해지지 않고 삐뚤삐뚤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좀 완성도라든지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는 꼭 사용해도 좋고 또 도용자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용지가 크고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우개는 이제 소면처럼 일반 지우개, 전동 지우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공된 화지는 가려 방향으로 꼭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이렇게 옛날 말로 목가시라고 그러죠. 수작업 하셨던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이런 형태도 이 그라데이션이고 밑에 있는 부분도 그라데이션입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면 처리가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의 전환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또 발상을 표현할 때 어떤 그런 붓의 테크닉에 의해서 면 처리나 볼륨감이나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표현되는 이런 형식의 표현들은 배제한다. 평가 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 물감의 물의 농도가 조금 달라서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활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는 그라데이션은 이런 형태의 이것도 그라데이션이죠. 이런 형태의 그라데이션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죠. 얼핏 보면 이것도 면분할이라고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조금 전에 허용이 되는 그런 그라데이션의 표현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지. 조금 전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이죠. 볼륨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나 활성화 표현해서는 저희 기초 디자인에서는 이런 표현은 불허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면 분할을 통해서 충분히 이 구의 표현이 가능하다. 다들 학교 다닐 때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좀 애매한데요. 그냥 이런 부분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못가시라고 그러죠. 첫 번째 안 된 X표 있던 그런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단색으로 약간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표현을 절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원 입시 담당자 선생님들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7월에 저희 학교에서 말씀하셨지만 7월에 저희 조형미술 입시 실기대회가 있고요.
이때 또 다른 샘플들을 좀 구축해서 저희가 9월 달에 저희 한양대학교 대표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들어오시면 디자인대학으로 들어오시면 디자인대학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간단하게 좀 띄워져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첨가를 해서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년 1월에 입시 실기 전형에 많은 이 좋은 학생들이 시험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예,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부터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손을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드시면 그쪽으로 마이크를 옮겨드리고 질문 사항에 따라서 저희 위원장이신 김성훈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생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질의 응답 시간에는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입시에 관련된 실기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 입시와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 학원들의 입장들이라든가 이런 말씀 다 듣는 건 좋은데 오늘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그쪽으로 마이크를 가져오겠습니다. 면과 색채에 관한 어떤 구성 분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는데 선에 대한 제한적으로는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선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선이 많이 모이면 면이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그라데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빼고는 면과 선이 혼용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일어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고의 전환하고 기초 디자인으로 각각 두 개의 유형으로 해서 뽑으시잖아요. 각각 그 두 개의 비례는 어떻게 해서 뽑으실 건지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몰렸을 경우에 그쪽으로 더 많이 뽑을 것이냐, 어느 정도의 비례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고의 전환을 지망하는 학생하고 기초 디자인으로 지망하는 학생하고 시험지 장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다가 면을 나눠서 두 개를 그리는 거니까 한 장을 다시 채점하게 되는 것이고, 기초 디자인은 각각 한 장에 나눠서 이제 두 장의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두 장의 그림이 평가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묘하고 디자인하고 1대1로 채점을 하신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제 평가되는 걸 보면 디자인 쪽을 더 많이 비중을 둬서 채점을 하시는 걸 제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묘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 있으니까 두 개가 아마 50대 50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초 디자인으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디자인은 잘했는데 표면적인 표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고의 전환에서 한 장을 더 잘한 학생보다는 점수가 좀 감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채점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저는 입학 관련된 쪽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의 전환하고 기초 디자인 두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마 기초 디자인과 사고의 전환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례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저희 디자인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입학팀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학교 들어올 때 그 학생들이 지금 실기의 점수가 100%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학업 성적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또 수능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과 수능 성적과 실기 점수 이렇게 세 가지가 비율이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좀 안 나는데 30대, 40대, 40 아니 30, 30, 4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30% 그리고 그 학업 성적 30% 그리고 실기가 40% 정도. 어쩌면 이게 지금 저희가 몇 번 바꿨기 때문에 그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초 디자인과 그 사고의 전환 학생들의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학교마다 룰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사고의 전환하고 기초 디자인 서로 사고의 전환은 한 장의 학생들이 지금 두 부분을 표현하고요. 기초 디자인은 두 장을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있어서 소묘 부분하고 지금 그 발상의 부분에 색채의 발상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하실 것 같은데요.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소묘 부분하고 또 그 제시된 이미지를 주제하고 얼마나 잘 연동시켜서 표현했느냐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죠. 사고의 전환은. 그리고 이제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 연관성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제 따로 두 장으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근데 평가할 때는 아마 그런 우려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평가하시는 분들, 또 학원에서 다 평가를 하시겠지만 보면 거의 사고의 전환하고 그 기초 디자인도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비교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의 학생이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마 굳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초 디자인 입시에서 저희가 이제 5분이 한 조에 5분이 들어가게 되시고요. 5분이 그림을 보시고 의논을 하셔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나온 점수는 버리고요. 또 가장 낮게 주신 점수는 버리고 3개의 점수를 평균으로 해서 지금 점수가 합산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입시에서 좀 다녀봤습니다. 5개 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한 가지 좀 아직 저희 그 기초 디자인 입시가 선생님들께 잘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사고의 전환은 그 사진이 그 실물에 대한 사진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닭이가 나갔었는데요. 그 닭이를 소묘를 하고 그 닭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는 건데 저희가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소묘 그리는 부분하고 색채 부분이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까 그 볼트하고 호스가 나갔을 때 오른쪽에 색채 표현을 할 때 그 소재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걸로 좀 착각을 해서 그걸로 또 사고의 전환처럼 해놓은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의 전환은 제시된 이미지를 그대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는 거지만 기초 디자인은 지금 소묘하고 색채 표현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지도하시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이쪽에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당 예금에는 남장시설학원 예금 원장이고요. 그리고 뿐만 점은 현재 소실에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퍼 지금 돼 있는데 중요한 점 지금 수시에서 지금 응용미술학과가 실기 전형이 100% 전형이 들어가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평가 기준에서 따로 서울하고 지금 대사하고 다른 수학 기준이 채택이 되는 문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채점해 주시는 원칙들이
입시와의 진행이 네, 지금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 서울 캠퍼스에 사범대학 안에 응용미술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가 이번 입시의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사범대학 안에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디자인대학에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틀립니다. 그 전국입시미술연합회 전라남도 지회장 김양호입니다. 그 작년에 입시간담회 때도 한번 왔었는데요. 처음 제시하는 작품도 보고 교수님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그 작년에 얘기 들었을 때 한양대 입시장에서 채점하실 때 한양대학교 자대학 교수님들은 채점장에 안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들어가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과정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또 어떻게 되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예시작이라든지 학교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하셨을 때 결국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믿고 따라오려면 그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평가장에서 반영이 돼야지만이 믿고 따르거든요. 근데 사실 첫 해이긴 하기 때문에 사실 시행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입시 때 처음 기초디자인 시행을 했을 때 실제 이제 일선에서 아직 기초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기초디자인 같은 경우 교수님들께서도 좀 평가 기준을 조금 다들 좀 서로 다르시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방향성에 맞게끔 그린 애들에 비해서 또 아닌 애들이 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학교 측의 어떤 생각과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방향성 잡으려고 하신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랑 실제 또 교수님들, 자대 교수님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입시 설명회 할 때 그 한양대학교는 평가에 본대학 교수님이 한 분도 안 들어가시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디자인대학 입시 평가는 너무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저희 디자인대학 교수님이 전혀 볼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제 그날 그림을 그리고 나면 바로 걷어서 연합관리위원회로 바로 이송이 되어서 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연합관리에서 보내시는 교수님들이 저희 캠퍼스에 오셔서 깔고 하시기 때문에 전혀 이제 개입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공정하고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디자인 새로 개발해서 저희 대학교만의 입시를 만든 경우에는 그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입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학생들한테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1월에 치러졌던 입시에서는 평가에 저희 교수님들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5분 중에 1분은 저희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저희 학교의 의도와 방향성을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그 4분은 다 전날 밤이나 그날 아침에 연락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다 모르시는 분들 5분이 오시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입시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교수님들이 22분이 계신데 22분 중에서 어떤 분이 평가에 들으실지를 모르십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입시에 가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도 혹시라도 이 평가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평가를 잘못할까봐 그날 오시는 교수님들한테 지금 한 이 입시 설명을 이대로 축약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문제는 이거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봐주십시오 해서 사고의 전환 설명드리고, 그리고 기초 디자인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 예시작도 다 보여드리고, 이거는 잘못된 예시, 이거는 잘된 것,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교수님들이 지금 금방 평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들어갔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입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저희 의도가 다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의도대로 그리지를 못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홍보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입시 설명을 하게 됐고요. 올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의도를 잘 아셨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는 학생들이 많이 우리 의도대로 그리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손발을 했는가? 네, 그 학생들 수준에서 저희 의도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좀 우열을 가려서 이제 선별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저희 한양대학교에서 훌륭한 학생을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의 의도가 잘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시 설명회를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올해도 하고요. 또 이번에 조형미술 실기 대전 통해서도 저희가 그림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의도대로 학생들이 잘 따라서 사실 시험을 본다는 거는 학생들이 그만큼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묘 능력도 좀 학생들이 향상시키고 색채 능력도 좀 향상시켜서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왔을 때 디자인을 배울 때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4년 동안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훌륭한 디자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변별력도 없었던 분들도 있지만 교수님들께서 고등학교 때 미술과 디자인을 그렇게 공부하고 왔는데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 정말 그림이 안 된다, 발성이 안 된다,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그러한 고민도 해소해드리고 학생들도 가능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능력을 그대로 키워갖고 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번 입시 설명회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지만 또 조형미술 실기 대전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보고 인터넷에 다시 게시해드리고요. 또 내년 입시 2015학년도 입시에서도 저희들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이 입시를 만들면 저희도 시행착오가 있고요. 또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자꾸 혼선이 생기고 학생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형미술 실기 대전 한번 거쳤고 입시 한번 거쳤고 그리고 올해 지금 이렇게 입시 설명회 드리고 또 조형미술 실기 대전 하고 나면 내년 1월 입시에서는 상당히 그 한양대학교 입시가 이제 좀 정리정돈이 되어서 훌륭한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오구미술학원의 김종성이라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색채와 구성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색채 표현 가능한 모든 재료 허용이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단 입체적 재료 5%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림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포스터 컬러를 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재료를 허용을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는 그 문구로 인해서 수채화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수채화는 재료의 특성상 사용을 하다 보면 물의 농도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수채화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저희도 좀 고민이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올해 시험 볼 때 저희가 나갔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회의를 통해서 좀 의견이 좀 많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색채 표현 가능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포스터로 바탕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요거 하기 이전에 저희 이제 대학에서 회의를 할 때 색연필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그라데이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직 최종 결정을 못 내렸지만 방금 질문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결정을 해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시에서 사실 이제 포스터 컬러 사용한 학생도 있었고요, 수채화로 한 학생도 있었는데 이제 농도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라데이션 표현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수채화 표현으로 해서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 학생도 있는데 수채화 표현은 안 불러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새로 시작해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가장 자기 손에 익은 것으로 연습을 하고 올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열어놓은 거고요. 사실 포스터 컬러는 파스텔 표현은 모든 대학에서 좀 불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대학에서도 사실 그냥 어느 정도 그려본 다음에 파스텔로 싹 해서 그냥 그 이펙트만 보려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포스터 컬러는 저희가 지금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스텔은요. 네. 네, 아까 또 네. 저 메타코드 미술학원의 김성원입니다. 기초 디자인 표현법을 보면 명분할이라고 해서 되게 단순한 표현법인데 학생 중에는 그 사실 표현을 하면 더 표현법이 우수한 학생이 있고 부족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력에 대한 그 채점을 할 때 오히려 그 구분하기가 더 쉬우실 텐데 굳이 그 단순한 표현법으로 모든 사물을 표현하는 그 명분할적인 표현법을 굳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 방금 그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적인 표현이 더 잘 맞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사실 사고의 전환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신입생을 받아서 4학년까지 5개 학과에서 지도하다 보면 문제점이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시의 문제점들 중에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잘 그리죠. 근데 저희가 대학을 들어오면 거의 물감을 만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물감이 아니고 도구가 다 컴퓨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외우고 있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희는 이제 외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학년을 매년 학생들을 가르쳐 보기 때문에. 근데 5개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과연 어떤 학생들이어야 될까.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뭐 발상이라든지 아니면 언급법,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3학년, 4학년 때 저희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발상과 표현이나 사고의 전환도 분명히 원근법을 이용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이 저희 디자인 작업에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부여하고 하다 보면 전혀 안 돼 있더라라고 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아마 오늘 같이 사고의 전환하고 발상과 기초 디자인을 같이 보여드릴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책에서 발췌한 거여서 저작권 때문에 오늘 비교해서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마 이 새롭게 한 것하고 아마 이제 학원 가셔서 사고의 전환하고 두 개씩을 아마 놓고 보시면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는 뭐 잘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입시가 어쨌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평가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또 학원에서도 그런 학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입시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눈에 튀는 부분, 또 부세 테크닉 그런 위주로 일단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작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미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 4학년 때도 저희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또 그런 걸 또 지도해야 되고, 또 저희 영상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3차원 이상의 것들을 작업을 하듯이 뭐 공간적인 것, 또 영상 프레임을 돌리는 것, 또 서피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표면 디자인도 있지만 또 인테리어는 또 입체와 공간을 나누고, 제품 산업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도
뭐 포스터도 있지만 광고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 기초 디자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입시를 바꾸게 된 겁니다. 네, 오투미술학원의 정진술입니다. 우선은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하나는 지금 작년에 입시에 나왔던 게 주제랑 소재가 주어졌을 때 주제 부분에서 추상과 구상이 같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제일 힘들게 느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구상과 추상 주제가 주어졌을 때 아까 전에 지금 기초 디자인 지문에서 연관성 없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림 표현에서 아이디어 표현을 안 보겠다고 한 거였는데 추상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고, 만약에 올해도 출제가 된다면은 추상 주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소재 출제 부분에서 소재와 그 추상 주제가 같이 출제될 때 연관성이 있는 추상 주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기초 디자인에서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1월이 엊그제였는데 지금 입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가 나갔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디지털 세상.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할 때, 자, 우리가 디지털 세상 그러면 이게 추상일 수도 있죠. 그 추상을 구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 책상 위의 모습 굉장히 간단하죠. 디지털 세상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빨리 끄집어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내가 활용해야 명분할이 쉬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세상, 아마 여러분들 다 디지털 세상에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 몸속 어디에는 분명히 디지털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그죠?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디지털입니다. 그 디지털인데 걔를 여러 개를 놓을 수도 있고 빨리 구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 전에 발상과 표현처럼 구상과 아름답고 이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도 추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을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물체나 어떤 상황으로 바꿔버리면 쉽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은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양대학교 기초 디자인에 대한 그 출제 문제에 대한 족보가 좀 쌓이면 좀 더 쉬울 텐데,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아침의 최재원이라고 하고요.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방향성이나 이런 거 잘 얘기를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고민을 서로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기초 디자인의 유형을 발표한 학교가 6개 학교였는데요. 그 6개 학교가 유형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기초 디자인을 택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학교가 대략 4-5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요. 예상하기에는 그 학교도 유형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이 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가나다군의 새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안에 조형 능력이며 발상 능력이며 공부를 할 텐데, 가나다군이 유형이 다르게 되면 그 중에 우수한 학생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하지만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순발력은 없지만 또 다른 우수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순발력이 없다라는 걸로 해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은 유형이 다르고 낙은 유형이 다른데 그 기간의 차이가 없으면 어느 정도 외워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좀 제한이 좀 생기고 학생들은 그 바쁜 한 달의 사이 중에 가나다군을 다 다른 유형을 한다면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걸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딜레마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은 저희 대학의 어떤 입시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대학이 아니라 모든 대학의 어떤 이런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시거나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기초 디자인을 준비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시행했던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한양대학도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물론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문제점을 학생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바꿨지만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이 조금 덜 고생하게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한양대학교 입시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건국대나 대표적으로 건대나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저희 한양대 거하고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소묘 같은 부분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는 소묘와 그 사고회전의 색채가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면 저희 한양대학의 표현과 응용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색채 디자인 쪽에 그 부분만 조금 더 과외로든 아니면 조금 더 준비를 해본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이 방문해 주신 여기 선생님들께서 아마 저희 한양대 기초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아마 반년 이내에 충분히 학생들을 잘 지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당연히 외워지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사고의 전환에서의 부분하고 또 발상과 표현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이 조금은 개선이 돼서 저희가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을 4년 가르쳐서 디자이너를 내보낼 때 조금 더 학교에 들어올 때 기본적인 소양이 조금 다른 형태지만 자기가 관련 학과의 기초적인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그 4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디자인을 위해서 배진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셨던 질의응답 시간. 양진수 학장님, 김성훈 위원장님 이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더 예, 잠깐만요. 이제 좀 몇 분이 더 손을 드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상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하신거나 또 뭐 저희하고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저희 행정팀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인 답변을 다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작 공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합격생작이요? 네, 합격자 공개가 뭔가요? 합격생작이요. 올해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그림을 공개하실 생각은 네. 없으시냐고요? 그 학생 사실 오늘 입시 설명회에 저희가 학생 그 작품을 좀 어떻게 추출해서 잘 되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없나
입학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연합관리에 들어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관리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전부 다 이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교에 귀속되느냐 아니냐를 전부 다 따져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의 우수작을 발표를 못했고 저희도 사실은 그날 평가하는 날만 학생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 그거에 대한 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입학팀을 통해서 수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좀 저희 답변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후에 가셔서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날 이걸 질문했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행정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김성훈 교수님이 위원장이시면서 입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위원회 7명이 여러분들한테 의논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앉아주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부분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이 오셨는데 각기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시간상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학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해가 좀 안 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희 그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 관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저희 대학 실기 설명회에 대한 내용들 아시는 만큼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식사를 모시려고 아주 그 여러 가지 다방면을 학교 내에서 찾아봤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식사 장소가 교내 식당이나 이게 섭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구에 나가시면 저희들이 또 디자인대학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과 함께 떡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빠짐없이 가져가 주시고 특히 또 들어오실 때 서명 이렇게 안내주신 분들 계신다면 학원에 대한 학원명, 성명 이런 것도 있으면 거기 마무리 좀 해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